안녕하세요, 엘로입니다. 이번 편은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의 핵심 디지몬 중 하나였던 메이쿠모, 메이쿠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메이쿠몬은 뭐하는 디지몬이고 또 관련된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주의! 해당 영상에는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의 줄거리가 들어가 있어 아직 어드벤처 트라이를 안 보신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가 상영되었을 때 우리들은 디지몬이라는 게 특히 처음 미디어로 접했던 디지몬 어드벤처만큼은 마음속에 좋은 기억들로만 남아 그런 어릴 적의 추억만큼의 감동은 아니더라도 어릴 때 그런 비스무리한 감정이 그리워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를 시청하기 전까진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네, 시청하기 전까진. 이전 편의 아포카리몬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드벤처 주인공들로 인해 아포카리몬의 계획은 저지당하게 되고 끝내 봉인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 아포카리몬의 자폭은 피해 없이 봉인한 걸로 확인되었는데 어드벤처 트라이에서는 그런 아포카리몬이 자폭을 했을 때 퍼져나간 아포카리몬의 데이터 일부가 메이쿠몬의 디지타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드벤처가 끝이 나고 이어지는 스토리인 파워 디지몬도 끝이 나고 어드벤처 극장판들로 여러 사건이 일어나 오메가몬의 진화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디지털 월드로 통하는 게이트가 원인도 모른 채 닫혀버린 시간이 오래가게 되어 어드벤처 주인공들은 평범한 나날을 보내며 지내게 됩니다. 저 닫혀있는 시간 동안 디지털 월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어드벤처 세계관에서는 디지털 월드의 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이 두 개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이그드라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호메오스타시스. 어드벤처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나리의 몸을 빌려 무언가의 메시지를 보내는 자가 바로 저 호메오스타시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지만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 두 개체는 편하게 이그드라실은 서버 컴퓨터의 하드웨어로 보시면 되고 호메오스타시스는 그런 컴퓨터의 운영체제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두 개체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로 대립구도로 서 있다고 하며 이그드라실은 인간들을 싫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그드라실은 아포카리몬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된 메이쿠몬을 이용해 알 수 없는 흑막을 꾸미려고 하게 되고 그런 흑막과 대립하는 호메오스타시스는 메이쿠몬을 제거하려게 되었으며 메이쿠몬을 두고 호메오스타시스와 이그드라실의 대립구도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필 어드벤처 주인공들은 메이쿠몬의 테이머인 메이코와 친해지는 바람에 나중에 흑막의 출처를 알게 되었음에도 메이쿠몬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을 택하며 같은 편이었던 이들은 이젠 서로 등 돌리는 사이가 되면서 이그드라실은 알파몬과 짭퉁이 흰수염도사를 보내 메이쿠몬을 잡아와라 하고 호메오스타시스는 제스몬을 보내 메이쿠몬을 지켜보다가 그냥 제거하라고 하고 어드벤처 주인공들은 한때 호메오스타시스랑 같은 편이었지만 메이쿠몬은 우리의 친구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며 대립하게 되는 아주 관계가 이상하게 꼬여버린 스토리가 바로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결말 스포일러는 안 담았으니 혹시나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보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미디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메이쿠몬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메이쿠몬의 이야기를 하는 만큼 메이쿠몬의 설명을 먼저 보도록 하죠. 메이쿠몬은 타입과 속성이 불명으로 나타난 성숙기 디지몬으로 푹신푹신한 털과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상상이 안 가겠지만 실은 손 안에 매우 날카로운 손톱을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목에서 나있는 두 개의 촉수는 소심한 메이쿠몬의 얼굴을 가리는 것 외에도 추울 때에는 머플러로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물건이라고 하네요. 어드벤처 트라이에서 메이쿠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단계씩 벌크업하며 새로운 진화 형태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드벤처 트라이에서 메이쿠몬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모습의 추가적인 공식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아포카리몬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타락해진 본능으로 인해 변이한 형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작중에서 메이쿠몬은 이 모습으로 레오몬을 잔혹하게 죽여버렸고 이 상태일 때는 전보다 약간 덩치가 크고 공격적으로 보이며
붉은색의 커다란 발톱이 위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메이크몬의 진화 형태로 나온 모습은 메이크랭몬 비셔스 모드. 역시나 타입과 속성이 불명으로 나타난 완전체 디지몬으로 온화한 메이크랭몬의 마음이 악에 물들면서 온몸에 금이 간 듯한 모습으로 소개되며 세계의 모든 것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적으로 세계의 파괴를 바란다고 합니다. 뛰어난 다리 힘으로 감지 능력, 또 초상적인 짐승의 육감을 활용해 상대가 절망할 때까지 집요하게 몰아넣는다고 하네요. 손발 갑옷에서 뻗어나온 손톱은 컬수드 클로라고 하며 레드 디지조이드제로 만들어진 만큼 강인한 육체에서 나오는 절단력이 매우 강해져 때문에 두꺼운 금속도 종이처럼 잘라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메이크랭몬 비셔스 모드는 메이크랭몬이라는 디지몬이 타락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네요. 메이크랭몬도 살펴보자면 수인형 백신종이 완전체 디지몬으로 메이크몬이 올바르게 진화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낯가림이 심한 성격으로 싸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평소에는 볕이 드는 곳에서 몸을 막고 느긋하게 낮잠을 잔다고 하네요. 다가오는 자의 기척을 탐지하면 민첩한 움직임으로 그늘에 숨어 상태를 살핀다고 하며 음식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반대로 적이라면 숨어버리고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역에서 적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평소의 온화한 모습에서는 상상도 못할 힘을 발휘해 적과 싸운다고 하네요. 메이크랭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메이크몬의 진화트리는 올바르게 진화한 유형이랑 흑화한 유형 두 가지가 존재하고 어드벤처 트라이에서는 메이크몬의 흑화된 진화트리만 볼 수 있었네요. 진화트리가 두 개인 만큼 궁극체도 각 유형별로 존재하며 가장 먼저 메이크랭몬 비셔스 모드의 궁극체를 보자면 라구엘몬이 있습니다. 역시나 속성과 종족은 불명의 궁극체 디지몬으로 천사들의 선행을 감시하는 천사로 알려진 라구엘의 모티브로 만들어진 만큼 라구엘몬은 다른 천사형 디지몬이 타락하지 않도록 모든 천사형 디지몬들을 의심 어린 눈빛으로 감시하는 디지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한 천사형 디지몬들을 발견하면 완전히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형 디지몬을 없애버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누군가를 감시하는 다소 꺼림직한 일을 맡고 있는 만큼 허무감에 빠져들게 되면 모든 것을 거절하는 사고방식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아군, 적 구분 없이 파괴 행동을 시작하는 공포의 디지몬이 된다고 하네요. 라구엘몬 역시 어드벤처 트라이에서 메이크몬의 진화 형태로 등장했으며 후에 나리의 오파니몬 폴다운 모드와 합쳐지면서 오르디네몬이라는 알 수 없는 디지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오르디네몬의 공식 설명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오르디네몬은 타천사형 바이러스 종인 궁극체 디지몬으로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 혼란에 빠진 디지털월드의 종말이 도래할 때 비로소 나타난 존재라고 여겨지는 거대한 칠흑빛의 날개를 가진 정체불명의 디지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질서를 수호하는 입장이어야 할 천사형 디지몬이 분노와 슬픔에 의해 타락하여 다른 디지몬과 융합한 것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오르디네몬의 날개는 흘러넘치는 부의 감정 그 자체라고 하며 날개를 회침과 동시에 주변의 장기를 흩뿌린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장기는 이윽고 세계를 뒤덮게 되고 모든 생명은 활동을 정지하고 말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오르디네몬의 본질은 자해이며 질서를 잇는 세계를 무로 되돌리고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고유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메이크랭몬의 진화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라지엘몬이 있습니다. 좌천사형 백신종인 궁극체 디지몬으로 예전부터 오파니몬과 동등한 지위가 주어졌다고 여겨지는 또 하나의 좌천사형 디지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3대 천사가 이미 있는데 무슨 좌천사가 또 있어? 신의 영역에서 세계를 모든 것을 내다보는 신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그 힘으로 디지털월드 안의 사건을 모두 꿰뚫고 있고 신과 동일한 양의 지식을 모았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메이크몬의 진화트리를 살펴봤는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고 낯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신가요? 키워드는 가트몬,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일부 디지몬 팬들은 메이크몬을 가트몬의 짭퉁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G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가트몬이지만 고양이를 연상케 하고 있으며 세대는 성숙기의 몸집은 성장기로 오해할 만큼의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인데요. 메이크몬 역시 세대는 성숙기에 몸집이 작은 고양이형 모습을 하고 있죠. 이어서 어플 샤베테 콘세르에서 메이크몬의 유년기와 성장기 모습이 공개되었었는데 저 모습이 누가 봐도 가트몬 계열의 야옹몬과 플로트몬의 이미지를 빌려와 색깔놀이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 모습이 공개된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저 짭퉁으로 보이는 디지몬들은 아직까지 도감에 실리지 않았으며 아무런 소식이 없는 지금으로선 저 그림은 하나의 스케치라든지 아니면 컨셉 아트로 생각해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메이크몬의 유년기와 성장기는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네요. 또 하나로 메이크몬의 진화트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가트몬의 최종 진화트리 중 하나의 오파니몬을 의식하고 만들어진 듯한 느낌. 3대 천사라는 설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축이 된 마당에 왜 굳이 라지엘몬은 오파니몬과 같은 위치인 좌천사로 만들었을까 싶은 의문이 드네요. 저 메이크몬의 궁극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덕분에 기존의 신의 군단으로 볼 수 있는 3대 천사의 설정이 꼬인 느낌이고, 이에 대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저 점들을 보면 메이크몬을 처음 제작 구상했을 때 의도적으로 같은 몬을 설정을 두고 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건 별개 내용이지만 작중에서 유독 메이크몬을 이미지적으로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이크몬을 보자마자 귀엽다라고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귀엽다 식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또 흑막의 출처에다가 따지고 보면 선행보단 악행만 저지른 디지몬인 주제에 왜 계속 마지막까지 메이크몬을 미화시키려고 억지 감동을 만들어내려는 건지, 이 점 때문에 워메몬 같은 똥 디지몬들마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저는 처음으로 싫어하는 디지몬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 와타나베 켄지의 언급에 의하면 메이크몬은 사실 트라이 감독인 모토나가가 키우던 고양이가 모델이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메이크몬을 그렇게 밀어준 거였나?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